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모 심리전 단장을 비롯해 요원 11명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나 대선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는 박근혜 후보 투표층의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으나 실상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모 심리전 단장을 비롯해 요원 11명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나 대선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이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고 이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군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요원들이 인터넷상에 26만 6천여 건의 글을 올렸고 이 가운데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언급한 글은 1만 7천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댓글 활동은 이 단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 단장을 정치관여 혐의 외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위 해제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 사령관을 지냈던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견 현 사이버 사령관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 사령부 심리요원들이 이모 단장의 지시로 인터넷 여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식 축소 은폐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론 조작을 해놓고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발표에는 국민 기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장관도 새누리당도 민영화를 않겠다고 말만 할 뿐 법제화 제안에는 꼬리를 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대통령의 약속을 운운하며 법제화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말입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말로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진심이라면 철도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철도 사업법의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을 믿을 국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18대 대선 1주년을 맞은 오늘 여야는 지난 1년의 국정에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은 국기를 바로 세우는 한 해였다고 자평하면서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따가운 질책과 야당의 대선 불복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경환 원내대표는 슈퍼갑 야당의 한풀이성 대선 불복과 국정 발목 잡기에 맞서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입니다. 패자로서 승복하지 못한 민주당은 새 정부에 대해서 정부 조직 개편안부터 발목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에서 시작해서 대선 불복 발언까지 1년 내내 대선 후유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NLL 포기 논란과 남북 정상회담 기록물 실종 사건, 그리고 내란 음모 사건, 대선 불복, 예산 및 법률안 지연까지 혼란 연속이었던 지난 1년, 야당은 장외로 나갔고
타협 없는 공방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왔습니다. 지금도 국민을 볼모 삼아서 예산과 법률안 처리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혼란의 핵심은 패자가 패자로서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다 무효화된 것 같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 지극히 평상적 언어인 안녕을 시대의 화두로 만들고 있다며 안녕들 하십니까란 제목의 대자보 확산을 거론해 대선 1년을 평가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입니다. 행복과 약속, 통합의 키워드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키워드, 방기, 파기, 연기만 남았습니다. 행복은 오간데 없이 방기되고 있고, 약속은 믿었던 것마다 파기되었고, 통합은 끝도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는 박근혜 후보 투표층의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실시한 대선 1주년 특집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투표층의 81.8%는 그래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2.9%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응답은 5.3%였습니다. 12월 16일 발표가 없었다면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을 지지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달과 비교해 12.9% 늘어난 셈입니다. 한편 이를 대선 결과에 대입할 경우 박근혜 44.9%대 문재인 54.67%로 문재인 후보가 9.77%포인트나 앞서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조사는 어제 오후 2시에서 3시 반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총 통화는 18,929명이 했으며 1000명이 응답할 시점에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으나 실상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급해서 초과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측이 경영난을 핑계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할 명분을 부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오늘 아침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이 사건 자체를 보면 고등법원이나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봉급생활자 쪽이 이기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왜 졌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이 돼가지고 수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못 받은 수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근로자 쪽에서, 봉급생활자 쪽에서 청구를 한다, 소송으로. 네. 그 경우에 만약에 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지급하는데 회사가 흔들거린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은 근로자의 이 청구는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네. 권리를 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는 있어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평입니다. 최악의 정치 박근혜 1년이라는 주제로 본방송 김용민 제작국장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 되는 날입니다. 4,800만 국민을 상대로 많은 공약을 했었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과연 그러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파기했습니다. 모든 노인도 아니고 혜택 받는 경우라도 사람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다 다릅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도 있었습니다. 파기했습니다. 본인 부담액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병 진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00%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아무리 많은 의료비가 나와도 본인 부담이 5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50만 원이었지만 대선 직후 120만 원으로 부담액이 커지는 식으로 후퇴했고 이마저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파기한 것입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며 5살까지의 모든 어린이에 대한 보육비를 전액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의 통과를 새누리당이 막고 있고 정부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기한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약속을 했지만 선거 이후 모른 채 하고 있고 보다 못한 새누리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이 나서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철도, 의료 민영화의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게 우리 국민이 보다시피 느끼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는 당장 새누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부터 국회 청소 노동자를 상대로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장애 등급제 폐지 공약의 경우 장애 등급제가 아니라 공약을 폐지하는 상황입니다.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했지만 언제 그런 이야기 했느냐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공약 파기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을 이념과 지역, 세대에 따라서 편을 나눠 갈등을 조장한 박근혜 정권. 그들도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때에는 국민통합을 운운했었습니다. 국민통합은 정치적 레토릭, 즉 하나마나한 정치적 미사여구라고 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신뢰라는 것은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실감납니다. 지난 1년 박근혜 정부의 걸어온 길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충남 북부, 제주도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방의 눈은 오늘 밤 그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영하 2.3도, 습도는 49%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